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정부의 향후 미 선거 개입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이 지난주 찬성 227표, 반대 181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의 약자인 쉴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 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전직 정보당국자인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펜버거 하원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 발언에서 해외 정부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보전 전략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우려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에 이르기까지 해외 적국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숫자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선거나 총선 기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 주기 때 활동을 재개하는 나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러시아의 선거 개입 조사 결과를 담은 정보위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는 현대 정보화 전략을 연마한 첫 국가일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배제됐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비난하며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는 담화로 경고했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선 관계를 강조했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는 달리 김영철은 긴장 격화로 압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북한의 초조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담화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접근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긴장이 격화될 수 있다고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북 협상을 담당해봤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이 나서 역할을 달리하며 미국을 강원 양면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계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김영철은 앞으로 북한이 긴장 격화 노선을 택하겠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는 내년 2월에 앞서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받아야 한다는 초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뭔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국이 얘기했던 그러한 핵실험과 ICBM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초조함의 어떤 발현이 아닌가.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에 계속 불만을 가질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분명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재개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7일 모든 것엔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정상 간 친분을 내세워 올해 말을 넘겨보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적대시 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유엔 총회 미국 대표들의 발언과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다음 달 23일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복귀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도록 강력히 권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도 유익하며 북한이 이달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한 사건으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한일 간 외교 통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미국은 중재할 입장이 아니라며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52와 공중급유기 KC-135가 지난주 한국, 동해, 일본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25일 B-52H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고 공중급유기 KC-135R 석대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B-52 지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6년 수차례 한반도에 전개되며 북한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B-52 비행은 최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한 러시아와 중국, 또 이달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로 북한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주요 10개국 무역도 90% 이상 급락해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 규모는 3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재 품목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출 규모는 3억 3천만 달러,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무역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10대 교역국의 무역 규모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2015년 중국 다음 순위의 북한 교역국 인도는 9,9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지난해엔 484만 달러로 4,500만 달러 규모였던 파키스탄은 730만 달러, 4,300만 달러였던 앙골라도 276만 달러 수준으로 각각 80에서 90%가량 급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교역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타이완과 멕시코는 북한 물품 수입액을 제로로 표기해 북한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수입 부문도 급감하면서 북한의 지난해 무역 적자 총액은 19억 9천만 달러, 1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북한의 외환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머지않아 심각한 달러 부족 현상에 처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Sanctions are mostly levied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and they've been crippled, especially to China. So North Korea now exports very little to the world.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현재 보유 중인 달러를 소비하며 상황을 버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러나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면 수입을 줄이고 자체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최악의 고육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제 종교 자유의 증진과 보호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신앙으로 인한 살해, 구금, 고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종교자유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 측이 이날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전달하고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문제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남북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당국은 당국자 간 직접 대면 없이 문서를 통해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실무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